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소룡의 축구 승무패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프로토 복권방에 가서 11회차 축구 승무패 용지로 구매하기 전 내가 분석을 하였던 느낌과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알려드리며 나머지는 저만의 패턴과 느낌이 와닿는 팀으로 선택을 하여보는 것이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1회차 축구 승무패는 단통 분석이 아닌 24,000원짜리 분석 마킹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0회차 축구 승무패가 끝이 난 후부터 주중에 있었던 경기 전부를 시청하며 보고 느낀 대로 분석을 하였단 것을 말씀드리고요. 영상을 보신 후에 최종 마지막 선택은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영상을 보시고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면 과감하게 도전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9회차의 단통 14경기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보셨다면 정말 대박이 나셨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왜냐고요? 14경기 중에 단통으로 10경기를 적중시켰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화요일에 올렸던 단통 느낌을 시작으로 하여서 1번 경기에서부터 14번까지의 경기 분석 내용을 올려보겠습니다. 베터분들께서 축구 승무패 11회차를 구입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느 팀을 선택할지 고민을 하겠죠. 배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상자와 결장자가 있는지 등등 수많은 요소들이 숨어 있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최근 팀의 분위기와 동기부여가 있는지, 또 직전 경기에서의 경기력이 어땠는지를 보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마킹할 팀을 선택한답니다. 그렇기에 늘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K리그,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A 축구 경기를 늘 시청하며 분석하고 있답니다. 이번 회차는 어느 팀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지, 주중에 경기력이 좋았는지 또 부상자가 발생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14경기를 분석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레스터시티와 그리고 리즈의 경기입니다. 1차 분석의 느낌은 승리라고 알려드렸었죠. 수요일 새벽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번니와의 원정길에 나선 레스터시티의 경기를 시청하였답니다. 이날 시청한 경기에서의 중요한 점은 공격수인 바디 선수가 72분경에 교체 투입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출전한 바디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을 보았었죠. 1차 분석과 같이 승을 마킹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리즈의 비엘사 감독이 잘리고 신임 감독이 선임되었죠. 감독이 바뀐 후에 선수들은 감독에게 잘 보여야 하기에 진짜 열심히 뛰어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감독은 비엘사 감독처럼 무조건 공격적으로 돌격 앞으로를 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임 감독으로서의 첫 경기인데 질 것 같지도 않고 또 낮 경기라 무가 나올 수도 있었음. 무투마킹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이번 경기는 오사수나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지난주 비아레알은 주중에 유벤투스와 챔스 16강 1차전을 펼쳤었죠. 시작하자마자 한 골을 먹고 난 후부터 끈끈하게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선수들의 의지력을 볼 수 있었답니다. 그런 후에 비아레알은 일요일 라리가 리그 경기에서 에스파뇰을 5대1로 뭉개버린 경기력도 보았답니다. 1차 분석은 패로 선택을 하였었죠. 2차 분석도 비아레알의 상승세가 그대로 쭉 이어지길 바라며 단통패로 선택을 하였고요. 최근 완전한 상승세인 비아레알의 원정승으로 추천드린답니다. 마킹은 패입니다. 3번 경기는 에스턴 빌라와 사우스햄튼입니다. 사우스햄튼은 요즘 말 그대로 완전 상승세입니다. 어제 새벽 웨스트햄과의 FA컵 16강전에서 집중력에서 앞선 사우스햄튼이 이겼었지만 이 경기를 보신 분이시라면 약간은 다른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였었답니다. 축구 경기는 11명이 협동심을 발휘하여서 경기를 잘 풀어나가야 하는데 어제 새벽 웨스트햄의 공격수인 안토니오 선수가 너무나 개인플레이 위주로 경기를 하여서 졌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FA컵 16강전에 힘을 소비한 사우스가 에스턴 빌라를 쉽사리 이길 것 같지가 않아서 1차 분석과 똑같이 단통승을 추천드린답니다. 4번 경기는 벌리와 첼시입니다. 1차 분석에서는 무로 선택하여 영상을 올렸었답니다. 저의 2차 분석은 이렇습니다. 어제 새벽 잉글랜드 FA컵 16강전에서 완전 똥줄승을 올리는 것을 보았답니다. 첼시 선수들 중에 거의 주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출전하였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시작하고 2분경에 코너킥 상황에서 한 골 먹고 난 후에 동점골 넣고 또 한 골 먹고 동점골 넣고 후반전 말미가 되어갈 때 루카쿠 선수가 역전골을 넣어 승리를 하였었지만 경기를 본 느낌은 이렇답니다.
번니도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이 들겠지만 현재 강등권에 있고 동기부여도 있기에 꼭 이겨야 하는 벌리입니다. 물론 첼시도 자존심이 있기에 지지 않으려고 하겠지만요. 번니가 레스터시티한테는 졌지만 수요일 새벽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을 보았었고요. 전 그렇게 느꼈었답니다. 하지만 첼시의 경기력을 보신 분이시라면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하여야 할 듯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루트다운 FC 팀은 공중볼을 계속적으로 첼시 쪽으로 날렸었답니다. 그런데 첼시 팀의 집중력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실바 선수가 없어서인지 공중볼에 쩔쩔매는 장면을 많이 보았답니다. 그래서 전 4번 경기는 이변으로 1차 분석에서 무를 먼저 선택을 하였었지만 무의 승을 하나 바치고 이변으로 잡을 것입니다. 저의 선택은 승, 무입니다. 벌리의 베흐호스트와 첼시의 루카쿠 선수 중에 진짜 열심히 뛰는 선수는 베흐호스트라 생각하기에 이렇게 선택을 하여볼 것입니다. 5번 경기는 뉴캐슬과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요즘 완전한 상승세죠. 전 지난주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전반전 퇴장이 없었다면 절대로 뉴캐슬이 이기지 못할 것 같았었는데. 그렇지만 운명은 뉴캐슬의 편이었죠. 만약에 퇴장 선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주 브렌트포드 단통으로 마킹을 하였었기에 아쉬워 경기 내용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여 보며 끝까지 경기를 시청하였었답니다. 5번 경기에 배정된 뉴캐슬은 생막 시행까지 이번 경기에 출전한다고 하니 1차 분석에 무를 선택한 것을 바꾸어 승으로 선택을 한답니다. 브라이턴의 주축 수비수인 센터백이 부상이라 생막 시행 선수의 돌파력이라면 브라이턴 수비수를 흔들고 무너뜨린 후 쉽게 승리할 것 같아서 승을 선택한답니다. 마킹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무자비인 브라이턴의 무를 바치는 것도 좋을 듯하여서 약간의 코멘트를 가미하여 봅니다. 6번 경기는 노리치와 브렌트포드의 경기입니다. 목요일 새벽이었던 어제 리버풀과의 잉글랜드 FA컵 대회에서 아쉽게 패배를 거두는 장면을 끝까지 시청을 하였었네요. 노리치는 이틀 쉬고 3일째 되는 날 홈에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를 가지는데 참으로 고민이 많이 되는 구간이랍니다. 1차 분석은 패를 선택하였었답니다. 브렌트포드 공격수인 다 실바 선수도 출장 정지이고 노리치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만 살아난다면 충분히 홈에 2점을 살려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승으로 선택을 하여본답니다. 지난주엔 에릭센 선수도 잠깐 출전을 한 장면도 있었답니다. 완전 인간 승리, 축하. 그렇지만 어제 새벽에 노리치 경기력이라면 아직까지 강등권 탈출 희망이 있는 노리치가 동기부여가 더 있을 거라 믿으며 단통승으로 선택을 하여본답니다. 7번 경기는 황희찬이 소속되어 있는 울버햄튼과 그리고 수정궁, 크리스털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수요일 새벽 크리스탈 팰리스는 FA컵 16강전에서 스토크시티한테 이김으로써 8강에 진출을 하였죠. 제가 생각하는 울버와 크리스탈과의 경기에서 크리스탈은 현재의 승점이면 강등권에서는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요. 그렇기에 유로파에 출전할 수 있는 울버가 동기부여 측면이 더 강하다고 느껴지기에 1차 분석과 마찬가지로 승을 선택하여 본답니다. 8번 경기는 에스파뇰과 헤타페입니다. 1차 분석은 패를 선택하였었는데 2차 분석은 단통무를 선택한답니다. 헤타페가 지난주에 퇴장자가 있었지만 우날의 동점골로 무가 나왔었죠. 이번 8번 경기에서는 에스파뇰의 데토마스와 헤타페의 우날의 골로 1대1로 무승부가 나올 것 같아 단통무를 선택하여 본답니다. 나만의 패턴을 보는 방식은 1번 무가 나오면 4번이나 8번에서 꼭 무가 나오니까요. 나만의 패턴이라서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답니다. 단통무입니다. 9번 경기는 발렌시아와 그라나다입니다. 발렌시아는 목요일 새벽 홈에서 빌바오와의 코파델레이 준결승 2차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하여서 분위기가 상당히 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리그에 집중을 하면서 승점을 끌어올려야 할 때입니다. 팀 분위기나 골 득실차에서 월등히 앞서는 발렌시아의 승을 선택하여 봅니다. 1차 분석은 무였는데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진출을 하고 팀 분위기가 상당히 올라와서 단통승으로 바꾸어 마킹을 하여볼 것입니다. 단통승입니다. 10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단통승입니다. 이 경기 과연 분석이 필요할까요? 목요일 새벽 레알 소시에다드는 마요르카 원정길에 비가 내려 미끄러웠었는데 경기에서는 승리를 하였었답니다. 소세지 팀의 실바 선수가 오랜만에 골맛도 보았고요. 하지만 레알이 라리가 우승을 위해서라도 이 경기는 충분히 홈에서 이길 것 같아서 1차 분석과 마찬가지로 단통승을 선택할 것입니다. 단통승입니다.
11번 경기는 카디스와 라요 바이카노의 경기입니다. 1차 분석에서는 무로 선택을 하였었답니다. 조금 전에 끝이 난 레알 베티스와의 코파델레이 2차전을 지켜보고 선택을 하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경기를 보았었네요. 그런데 연장전으로 갈 수도 있는 상태에서 추가 시간을 5분을 주었는데 라요는 역습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스페인 라리가에서는 구강컵인 코파델레이 경기를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오늘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카디스로 원정을 가서 과연 강등권에 있는 카디스란 팀을 쉽게 무너뜨릴 것 같지가 않아서 단통승을 선택하여 볼 것입니다. 일요일 낮 경기를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승점이라면 라요는 거의 강등권과는 상관도 없거니와 그리고 동기부여도 작은 것 같아 단통승으로 선택을 하여 본답니다. 12번은 경기 watford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베터들은 79%가 원정인 아스날의 승리로 보는데 혹시 watford 감독이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다가 역습 한 방으로 승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쓰리마킹으로 선택을 하였답니다. 1차 분석은 아스날로 보았지만 이변이 나올 곳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1번과 4번, 그리고 12번에서 이변이 날 것 같아서 쓰리마킹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답니다. 13번 경기는 셀타비고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나온다고 항상 유심히 보고 있는데 마요르카의 선수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모르고 자꾸 심판에게 짜증만 내고 경기에 집중을 하는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도 셀타비고한테 개떡 날 것 같아 단통승을 선택한답니다. 14번 경기는 베티스와의 마드리드입니다. 처음 분석은 패였었답니다. 그렇지만 베티스는 오늘 새벽 홈에서 코파델레이 준결승 2차전에서 승리를 하였었답니다. 홈에서의 경기라 이동도 없거니와 현재 리그 3위인 베티스와 마드리드는 승점 1점 차입니다. 베티스 선수들이 끝까지 잘 버틴다면 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 선택패에서 무를 하나 바쳤답니다. 이렇게 24,000원짜리 14경기 분석을 마무리하여 올려드리고요. 현재 경기를 본 후에 영상을 만들고 있느라 잠을 자지 못하고 있네요. 나중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나의 분석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이소룡, 김성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